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질 세정을 자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아는 성님, 비뇨기과 전문의 이성규입니다. 아는 성님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는 성님 도대체 언제 다시 하냐며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준비가 좀 길었던 만큼 시즌1보다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아는 성님 시즌2에서는 여성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젊은 여성, 특히 미혼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여성질환에 대해서 부끄럽고 민망한 일로 여겨서 병원 방문에 죄의식을 갖거나 치료를 꺼리고 미루다가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흔히 겪고 있는 질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발병 원인도 다양하고 그러나 너무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위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을 찾는 것도 꺼리게 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이 질 내부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이죠.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세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란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질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 내부를 세균이 살기 어려운 pH라고 하죠. 그거를 4.5 이하로 떨어뜨려서 산성을 유지시켜서 유해한 세균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질 세정을 자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산도가 약해지면서 나쁜 유해한 균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질 세척 방법을 잘 알아서 질 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 세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로 생식기 주변에 이제 음모 부위를 먼저 씻죠. 대음순, 소음순, 그리고 클리토리스를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근데 이제 클리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음순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소음순을 약간 젖히면서 씻는 것이 좋고요. 음모 부위의 경우에는 비누칠이라든지 세정제 같은 거를 써도 되는데, 질 내부에는 절대로 어떤 세척제나 비누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깨끗한 물로만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질 세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음모라든지 생식기 주위를 헤어드라이기로 깨끗하게 말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의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도 하게 되고 해부학적인 구조상 크고 작은 약간의 냄새는 나게 마련입니다. 분비물의 성향이 순두부같이 나오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순두부 같은 분비물의 경우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곰팡이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단순 곰팡이 감염만이라면은 냄새는 나지 않고 약간 가려움증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 박테리아성 질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단지 짐작으로만 치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균 검사를 해서 이게 곰팡이냐 아니면 박테리아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원인균을 규명한 다음에 그 원인균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염이 있는데 성관계를 왜 가지려고 하죠? 이 질염이 있을 때 성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질염을 더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질염의 종류에 따라서 질염을 일으킨 원인균이 성관계를 해서 상대편한테 옮겨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원인균이라면 파트너도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주거니 받거니, 이걸 이제 핑퐁 감염이라 그러거든요. 치료가 더딜 수도 있고 서로가 좋은 점이 전혀 없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질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하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트너분과 같이 가까운 병원 가셔서 치료를 해서 완치한 후에 성관계를 갖기를 권장합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질염의 주된 증상이 뭐냐 하면은 분비물이 증가하고 가렵다든지 냄새가 나는 이러한 것이 이제 3대 증상이거든요. 질염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질 내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나쁜 균들이 살게 돼서 질염이 유발되는 건데요. 질염을 쉽게 생기게 하는 그런 유발 인자가 뭐냐면은 몸이 매우 피곤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냉이라고 하는 것이 질염의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가까운 산부인과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분비물 검사를 한 후에 원인균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